오랜만에 이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3년 전에도 한번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초대를 했었어요. 오늘 초대한 분은 바로 올리고 컴퍼니의 한승재 대표님 초대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우리 군산의 배달앱,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배달앱 때문에 군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승재 대표님 만나고 강임주 시장도 만나고 이 배달앱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선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소상공인들 매출 올리는 올리고 컴퍼니의 한승재 대표입니다. 당시에 군산 상권이 한 집 열고 한 집 닫고 한 집 열고 한 집 닫고 하던 게 어느 시점, 그 19년도 시점부터 4집, 5집 닫고 한 집 장사하고, 그게 중앙로 실정이었어요. 그 시점이 GM대우,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들 나갔을 때 그냥 초토화 된 거죠. 그래서 저기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 팔 방법이 없어. 시민들은 다 이제 이마트, 롯데마트 그런 데에서만 이제 물건을 사는 거고, 오프라인 우리 군산시 상인분들은 팔 방법이 없어서 올리고몰닷컴이라는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때 중앙로에 봉구스 밥버거, 네네치킨, 앞에 인디언모드 옷가게 같은 것들을 그냥 혼자 사진 찍어서 올리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하나 올려놨으니까 너 결제해서 사 라고 해서 내가 만들고 내가 주문을 일으키고 내가 배달 다니고 하던 앱을 한 2달 정도 하다가 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시에 찾아갔죠. 그 당시에 지역 경제과. 그래서 시에서 내가 지금 이런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군산시 군산자랑 상품권 이거 좀 결제를 태우면은 연동을 시키면은 좀 더 10% 쌀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마침 거기 주무관, 서진율 주무관이에요 그 당시에. 이거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거다. 대신에 지금 당신이 치킨이든 옷이든 이런 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 쉬운 음식부터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서진일 주무관께서 배달의 명수 이름도 이렇게 공모하시고 해서 이제 배달의 명수가 군산자랑 상품권하고 연동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19년도 연말에 준비해서 20년 3월 17일 날 시작하게 됐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을 쇼핑몰하고 연계해서 사람들이 음식 주문할 수 있게. 그 당시 도지사님, 이재명 도지사님, 저를 보려고 온 그런 건 아니고, 강임주 시장님하고 어쨌든 이 배달의 명수에 대한 모든 소유나 이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군산시 산하에 있는 군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군산시나 재단 차원에서 이런 사업하는 노하우 같은 것들,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방문하셨던 거고, 이재명 지사님 그때 제 정말 평생 은인이었던 영광이었죠, 영광. 광림해 주셨다? 심장이 콩당콩당 뛰는데 지사님한테 직접 막 설명을 드렸어요. 배달의 명수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매출이 나고 있다. 그 시점부터 전국적으로 좀 우후죽순 각 지자체별로 이거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막 생겼다가 지금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몇 개 남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사장됐어요. 근데 배달의 명수는 매일, 그 당시 시점에는 대략 한 1,500건 내외 돼요. 매일 1,500건 주문이 일어나고, 지금은 여러 요인 때문에 지금 한 500건 내외로 쪼그라들긴 했죠. 근데 최근 3개월 추이만 보면 또 계속해서 주문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 너무 똥볼을 많이 차가지고 좀 반사 이익으로 명수가 사랑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외부적인 걸로는 어쨌든 각 지자체 공공 배달앱도 경쟁 상대는 이런 메이저 플랫폼들인데, 메이저들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마케팅비 재원으로, 인력으로 사업을 해요. 근데 우리 군산시만 놓고 보면은 적은 인건비에 적은 마케팅비 군산시에 뿌리는 돈이 1억 5천 내외밖에 되지 않아요. 명수에 그런 거 없어요. 저희 명수에서 한다고 하면 정말 쪼개고 그 1년을 나눠가지고 전부 다 한 번에 소진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메이저 플랫폼들 배송도 무료 배송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다 어쨌든 재원이에요. 일례로 배달의 민족 직원이 2,500명 내외. 그렇다면 배달의 명수는 몇 명이죠? 4.5명. 4.5명이면은 0.5명 어떻게 구하죠? 0.5명은 사람을 쪼개가지고 나눠서 쓰는 거예요.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4명이 원래 일을 하는데 한 명은 격일로 일한다던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던가 이런 식인 건가요? 어쨌든 5명의 비용이 아니고 4.5명의 비용으로 그럼 시스템을 24시간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로 치자면 배달의 민족은 약간 벤츠 마이바이 정도 주행하는 거, 우리는 이제 소나타로 주행하는 거죠. 근데 내부적으로 포르쉐 벤츠에서 신기술 엔진에다 때려박고 쌩쌩 달리는데 우리는 약간 6년 전 기술 가지고 계속 보수하고 수정하고 쓰다 보니까 약간 이제 남들은 모델 체인지가 몇 번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19년식 소나타를 계속 주행하고 있어요. 뭔가 팍팍 재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 개선의 여지가 된다고 하면 되지만 어쨌든 시에서도 정말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 시너지를 내야 된다. 좀 모순이긴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을 25년도 지금 6년 차 맞이하고 있는 거고, 저희 운영사 차원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 가지고 그게 인력이 됐건 마케팅 비용이 됐건 영어 표현으로 따지자면 좀 베스트 샷을 계속 날리는데 사실 소나타 타려니까 좀 답답하지. 좀 털털거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4.5명이서 하는 일들을 7명, 8명이서 한다면은 더 CS 품질이라든지 이런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금액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총 얼마라고 했죠? 이 배달의 25년도 기준으로 25년도 5억 기준으로 5억 7천인데 아까 여기서 서버 비용 1억 원 대회 1억, 그 다음에 인건비 1억 5천, 1억 5천, 그 다음에 마케팅 1억 마케팅. 5천,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부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대 비용 3억 4억이니까 한 1억 5천쯤 되네요. 부대 비용의 좀 세부적인 항목이 뭐가 부대 있어요? 비용에 뭐 인건비 관련된 사대 비용, 사대보험. 사대보험 같은 것들, 그리고 마케팅에서도 이거 세분화해서 1억 5천 말고 또 한 3천만 원 정도 마케팅 보조금. 뭐 예비 비용 같은 것도 예. 있고, 이 서버 관련돼서도 순수 서버 외에도 또 다른 부대 비용들 많이 굉장히 들어가고. 빠듯한데 그렇다면 여기서 5억 7천인데 3억을 더 준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를 늘려야 될까요? 서버비는 고정돼 있을 거고 인건비랑 마케팅 중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일단 매출 가장 잘 올라오는 거는 마케팅 비용이에요. 홍보비. 홍보. 많이 뿌리면 많이 매출이 들어와요.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는 10원 한 장이라도 싸면 쿠팡이 10원 싸면 쿠팡 가서 주문하는 거고, 그건 여지 없습니다. 그거를 뭐 원망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싸야 돼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뭐 제도적으로 군산사랑 상품권 배달의 명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더 늘려줘도 그것도 뭐 마케팅 비용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10,000원씩 할인해주면 너무 좋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 않지. 그런 비용들 자체적으로 명절 때라든지 게임 돌리고 윷놀이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그리고 경품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소비자 유인책 할 수 있는 거, 거기에다 좀 많이 하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빙고 표시를 만들어 가지고 마블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래요. 치킨 뭐 하면 줄한 그런 쿠폰 하나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서비스의 품질을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가맹점 수는 1,300개에서 1,300개가 1년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6,700개가 폐업을 합니다. 딱 정말 반절이에요. 50%가 폐업을 하고 다시 또 6,700개를 계속 채워다 넣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1,000개 때부터 1,100, 1,200 계속 올고는 있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50에서 45%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가맹을 시켰을 때 500개가 있었는데 가맹을 더 시켜서 800개가 됐다. 뭐 그리고 이게 1200개가 됐다. 이렇게 되는 과정도 있지만 이 1300개가 됐을 때부터는 이 여기에 가맹되어 있는 가게들이 망해가지고 네. 6개에서 700개 절반 정도가 망하니까 결국에 남는 게 6, 700개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여기에 또 새로운 가게들을 6, 700개 채워 넣는다는 그래서 얘기잖아요. 매주 8개, 9개씩 그럼 그 사람들이 직접 신청하나요? 아니면 찾아가서 신청을 받나요? 1899-8103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뭐 방문해서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6, 700개나 망한다고요? 폐업률이, 근데 그 폐업률은 대한민국 전체, 전라북도가 사실 폐업률이 더 높기는 한데 그 정도 비율로 생기고 폐업하고 생기고 특히 명수는 이 코로나를 거쳐왔잖아요. 그 코로나 그 시점에 뭐 폐업률은 말할 수도 없고 이 이후 시점에서도 폐업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배달하시는 분들만 또 배달을 쓰세요. 이게 필요한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 자세히 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치킨집, 짜장면, 뭐 음식 비중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렇죠, 그렇죠. 분식, 한식, 뭐 일식도 있을 텐데 사업주분들이 이런 플랫폼에 대한 대응이 다 가능해요. 주문이 오면 접수하고 출력해서 주방에 던져주고 하는. 근데 온라인에 배송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는 분들 다 또 우리 시장에 모여 있어요.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배달의 명수 들어오고 싶어도 그 시장 물건 팔리는 구조. 예를 들면 우리 시장 가서 장 볼 때 뭐 짜장면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두부도 담고 채소도 담고 야채도 돼지고기도 담고 해서 장바구니에서 배송 보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 명수에 아직 시스템 구축은 안 돼 있어요. 그런 분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뭐 명수 안에서 장도 보고 그런 거를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실험적으로 계속 트레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나중 한 6개월 1년 후에 배달의 명수 모습을 봤을 때 아 명수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운영사 자체적으로 저희가 배달의 명수를 운영하는 거는 4.5명의 비용으로 하지만 저희는 이 4.5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금 총 인원은 12명이에요. 배달의 명수로 4.5명을 커버할 수 없으니까 제가 더 채용을 하는 거죠. 그 12명으로 비용은 어디서 나오죠? 제가 다른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 명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랫단에서 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4.5명 가지고 그냥 오는 돈 가지고 딱 이만큼만 하자 주의는 아니에요. 올리고 컴퍼니는 일단 사회적 기업 인증된 회사로 되어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영세하고 고령인 분들 이커머스 사업 지원해주자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에서 또 4.5명 이외에 인건비를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시장 상인분들 사업할 수 있게끔 지원받는 것들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명수 가지고 군산시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 부담 없이 플랫폼에서 주문받고 배달하는 것들을 그냥 생각 없이 다니는 군산 시내에 있는 어느 도로처럼 롯데마트 수성동 사거리에 있는 사거리 지난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이 도로 지나가는데 내가 세금을 얼마를 냈네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차 타고 무의식적으로 도보로 걷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차원에서도 이 배달의 명수가 모든 소상공인들이 나는 전국에 0%로 배달 앱을 유지하는 것은 전국에 유일해요. 최초고 유일해요.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2%든 3%든 받아요. 2% 받는다고 그 플랫폼이 엄청 뭐 도움 된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시의 방침, 시장님의 방침으로 저는 이 0%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우리가 뭐 유료하냐 그런 거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그냥 군산시에서 공기 흡입하듯이 이 배달의 명수도 공기 숨 쉰다고 돈 안 내잖아요. 도로 지나간다고 세금으로 다 운영은 하겠지만 명수도 그런 플랫폼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 너무 호언장담하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 배달의 명수 이전에 이제 창업을 한 거가 군산에 제가 그 세 집 닫고 한 집 장사하고 네 집 닫고 한 집 장사하는 그걸 보고 그래도 내가 여기 군산시 젖줄이고 나고 자라고 여기서 어쨌든 학교 다니고 다 하는 건데 내 친구 잘나는 놈들 다 지금 이제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이 못난 놈이 고향 지킨다고 내가 사업한다고 타 지역에 가서 수도권에 가서 창업하면 그것도 무책임한 것 같아. 그래서 군산에 본사 두고 전국에 서비스하는 모델을 만들려면 명수를 계속 기능 고도화하고 그 고도한 걸로 지금 사실 말한 모델이 진행 중이에요. 서울에 시장을 방어를 하는 전통시장에 특화된 배달앱을 가지고 마포의 아현시장, 남정 사계시장, 그리고 이제 광명시장, 군산은 이미 시장을 완벽하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명수에 들어오는 것만 남았고요. 그래서 명수, 시청자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시장을 방어로 안에 들어가는 이 기능들은 군산시는 전부 다 저는 비용 없이 서비스하는 게 제 사업 목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전국 글로벌 모델로 만들면은 제 고향인 이 군산 시민들은 저희 올리고 컴퍼니 여기 젖줄을 둔 태생 토종 기업으로서 좀 시민들도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불만인데 이 사업을 일부 시원들께서 없애네 마네 하는 그런 스트레스나 노이로제에서 정말 그냥 자유롭게 저는 어쨌든 사회적 기업도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비즈니스로 제 지역에 있는 분들 제가 그냥 혜택 주는 그런 자유로움을 비즈니스로 좀 목적으로 달성하는 게 목표예요. 저는 제가 이 시장을 방어로 가지고 전국에 서비스하는 게 이 배달앱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랑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서 네. 전통시장의 것들을 네.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도입이 돼야 배달의 명수가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방으로는 약간 공공 식생활 플랫폼으로, 물론 제가 시장을 방으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똑같이 배달의 명수에 다 비용 없이 들어오는 기능들이고 비용 없이 서비스하는 기술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7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인데 상인 어르신들 시장 물건 팔 때 가장 골칫거리가 딸기 가격이 어제 오늘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배달의 명수 짜장면 가격 9,000원은 일단 입력해 놓으면 최소 3개월 이상은 계속 변경 없이 주문에 대해서 접수받고 배송이 가능한데, 시장 물건은 정육점, 생선 모든 게 재고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플렉스하게 플랫폼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어제 재고도 없는 물건을 소비자가 이미 결제를 하면은 그걸 취소해야 돼. 엄청난 플랫폼 입장에서는 로스예요. 자, 그럼 그런 거 시장에서 어떻게 개선하냐? 일단 자체적으로 저희들 시장에 상주하면서 가격 업데이트는 하지만 시장 상인들한테 뭐 스마트 메뉴판이에요. 가게 앞에 놓고 메뉴 클릭하면은 메뉴판처럼 쓰는 21인치 모니터예요. 가격 변경하면 바로 전산에 업로드 한다라든지, 아니면 상인들 딸기 가격을 전부 다 박스 찢어가지고 또는 스티로폼 또는 종이박스에다가 딸기, 세바구니, 3,000원 이렇게 종이로 써요. 상인이 그거 사진만 찍으면 텍스트를 인식해서 바로 전산에 그 딸기 가격 업로드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다 팔린 거는 그냥 박스에다 X 표시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그 제품은 바로바로 전산에 재고 없음으로 처리되는 이러한 기술들 지금 7월부터 반영해서 시장 상인들도 재고 바뀌는 가격, 제품 정보 바뀌는 것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배달의 명수에도 이런 기능들, 단체 급식소에서 밥 먹을 때 사용하는 그런 QR 식권 같은 것들도 시방에서 한번 돌려보고 명수에 또 들어오게끔 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명수가 계속 뭐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26년도, 27년도 계속 좀 시민들이, 사업주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방향으로 좀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안 줘요, 사업자한테. 명수하고 비교하면 명수에는 배송비, 내가 나온 돈까지 물건을 보냈는데 2,000원 받을 거냐, 3,000원 받을 거냐, 아니면 뭐 무료로 할 거냐, 이런 거를 얼마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민족에서는 일단 본인들 자체 플랫폼에서 무료 배달 옵션을 하나 위에다 걸어요. 그 무료 배달 옵션을 거는 거는 본인들이 라이더 그룹을, 조직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쨌든 복잡할 수 있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짜장면을 파는 사업주분은 내가 배송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하다못해 프로모션하는 이런 것들도 내가 소비자한테 2,000원 할인하냐 3,000원 하냐 이런 거에 대한 결정권이 사업주한테 많지 않아요. 플랫폼이 메이저가 정해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부분,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수수료도 뭐 2%에서 7.8%, 7% 내외라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차 붙이고 포 붙이고 하면은 10,000원짜리 팔게 되면 1,500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훌쩍 넘어가는 케이스고, 그리고 어떤 라이더, 소비자 사이에 발생되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뭔가 조율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건 라이더 독박, 이건 사업주 독박.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냥 소비자가 메이저에서는 왕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배달의 명수는 지금은 조금 방향이 바뀌었긴 하지만 태생이 원래부터 사업주분을 위해서 만든 플랫폼이기는 해요. 물론 소비자가 많이 들어야지. 그래서 최근에는 방향을 어쨌든 플랫폼이 안정돼 가는 과정 중에는 소비자 유인책이 없으면 그거는 사장되는 게 자명한 것 같아서 그런 소비자 유인책을 많이 하려고 재단에서도 많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죠. 우선 사업주들의 피를 빠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라이더들을 위한 또 피를 빠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라이더한테는 라이더대로 빨대를 꽂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라이더 안 할라 말아라 이런 식인 거잖아요. 민족이나 쿠팡 이런 배송 정책 때문에 문 닫은 라이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소비자들한테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는 잘못이 없죠. 그렇죠. 소비자는 뭐 싸면 장땡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군산시에서 공공 배달앱이다, 우리가 애양해야 된다, 이거 써줘야 된다 라고 하기에는 제가 지금 5년 동안 느끼기로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오히려 참여해 주시고 동참하고 같이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욕적인 걸 많이 얻었는데, 이제 소비자 차원에서는 군산사랑 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월 초 중반까지는 매출이 많이 올라오다가 이제 군산사랑 상품권 다 써버리면은 매출이 또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정권 바뀌었잖아요. 이 차원에서도 이 지역 화폐 좀 더 많이 확대하고. 그렇다면은 이 지역 화폐가 없어지면 이 배달앱을 더 안 쓰겠네요, 사람들이. 그 배달의 명수 매출 추이가 지역 화폐하고
바인딩이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는 예를 들면 24년도에 5억 7천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4억 3천이라는 매출을 올렸어요. 호수에 이렇게 오리 대가리는 떠 있지만 밑에서 발은 구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억 계획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배달 앱을 위해서 다른 걸 희생시키고 있는 부분이 희생이라기보다 여느 스타트업과 또 다르지 않으니까 매출 5억 7천에 4.5명 가지고 국한 짓는 거는 말이 안 되고 5억 7천을 더 퀄리티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시장을 방어로 들지 라이브 커머스든 저희들 하는 사업이 12명이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3명, 5명, 6명, 7명 지금 12명인데 금년에 고용은 18명까지 더 늘릴 계획이고요. 더 많이 고용하고 더 많이 돈 벌면 사실 뭐 배달의 명수 요거가 이제 24시간 대기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하려면 또 야간에는 야간 수당을 또 줘야 되잖아요. 네. 부담이 돼가지고 네. 대표님이 직접 금토일을 야간을 뛴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대한민국에 알바 안 뛰는 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스타트업이. 그리고 뭐 제가 다 금토일 커버하는 건 아니고 다 당직의 형태로 순번 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뭐 저도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배달의 명수와 시방 플러스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DDD 이게 뭐죠? 돈 되는 건 다 한다. 아, 돈 되는 건 다 한다. DDD. 근데 저희들 DDD는 소상공인 관련된 것들 음. 소상공인들 상대로 이런 이커머스 사업 지원해 주는 거, 그 안에 뭐 라이브 커머스도 있고요. 이런 플랫폼을 또 직접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도 합니다. 지자체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입찰의 형태도 있고요. 뭐 용역의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부단히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배달의 명수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거, 그리고 군산시 외 지역에서 이 시장을 방어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 상대로 하는 거. 배달의 명수에서 수익을 올리고 배너 광고를 올리고 업체들 그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출을 우회해 둔다든지 그런 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향을 하고 좀 꺼려하고 현재 배달의 명수도 앱을 딱 들어가면 네. 위아래로 일정 부분에 광고를 좀 실어준다던가. 그런 어떤 수익을 내고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사업주분들한테 설문을 했었어요. 적지 않은 양에. 근데 어쨌든 대다수의 사업자분들께서 유료화는 반대를 하세요. 근데 또 의외로 2% 3% 정도 범위 내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홍보 마케팅 해라 정말 그냥 흔쾌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수라 현재 쉽게 접근을 이게 하죠. 이제 공공앱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네. 상인들의 의견이 모여지지 않으면 유료로 전환할 수가 없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배달의 민족도 처음엔 무료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상인들이 2%든 0%든 부담 없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공공 앱이기 네. 때문에 2% 3% 내서 부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시점에 이게 다 전체 소상공인들이 컨센서스가 돼서 2% 3%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무료 공공 배달앱.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이 공공 배달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공공 배달앱 단어 명칭은 군산만 유일하게 써야 되는 게 맞고 다른데 타 지역에서 2% 3%씩 받는 거는 공공 아니고 반공공해. 반절만 공공. 그래서 군산시기 때문에 저는 배달의 명수가 혹시 시민분들이 이 방송 들으실 수도 있는데 계속 성장하고 나아지는 과정에 있는 배달의 명수이기 때문에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용해 주시고 그거밖에 바랄 게 없습니다. 저희 뭐 올리고 컴퍼니 사업이든 시외에서 하는 저희들의 이런 비즈니스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이 배달의 명수가 군산시에서 전국 어디에도 없는 이런 모델 그리고 없는 기능들 갖고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 계속 쭉쭉쭉 나가는 사장되지 않고 하는 거를 시의 힘이든 저의 올리고 컴퍼니의 힘이든 약속드리고 계속 서비스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 겁나 기네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배달의 민족을 지금 누르려는 순간 배달의 명수를 누른다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그리고 라이더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대표님의 진솔된 얘기 그리고 배달의 명수에 관한 정확한 팩트
그리고 공공앱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